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 수요일 정도까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다가 지금은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빨간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가 한 0.5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됐네요.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아시아 시장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 고점에서 약간은 좀 부담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차트 나오는 게 일본 시장인데요. 자, 여기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했죠. 뭐 두들겨 맞았다가 일본 시장도 우리 시장이 가장 강했고요. 자, 일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한 3일 연속 상당히 좀 탄력이 있는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고점에서 음선이 조금 나는 모습이죠. 자,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만이 지금 가장 좀 못 움직이고 있죠. 근데 대만 시장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대만 시장이 한 30% 정도 올랐어요. 우리 코스피 9% 빠지고 코스닥 뭐 20% 넘게 하락하는 동안 대만 시장은 3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작년 초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대만 시장이 아시아 증시 중에는 가장 강합니다. 자, 뭐 고점에서 조금 좀 아시아 시장 이 대만 시장도 그렇고요. 일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더 이상 쭉쭉 뻗어가지 못하고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약간의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글로벌 증시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자, 나스닥 여기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난주에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분위기가 참 또 좋았었는데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또 트럼프가 잘 가고 있었는데 잘 가다가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무역협상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이너스가 한번 살짝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뭐 더 이상 거기 신경 쓰지 않고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상승 추세 자체는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시장이고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 추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란 걸 그렇게 크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해 갖고 자, 우리 그때 4월 미국 시간으로 7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9일이죠. 그때까지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각국에다 서한을 보낸다. 관세 관련된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약간은 상쇄를 시켜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 주요 국가들하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그런 거죠. 트럼프가 또 이거 보편관세 말고 상호관세 우리나라는 전에 25%로 부과했었지 않습니까? 일본 24%, 베트남 43% 이렇게 부과했는데 이 부분으로 회귀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둘 중 하나 골라라 그러면 실행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임박해갖고 약간 유예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대신에 그 전에 트럼프는 압박을 할 가능성은 되게 높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협박을 막 하고 곧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또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유예시켜줄게 이런 걸 잘 하는데요. 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조금 관세를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CPI하고 PPI, 자, 요거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쭉 정리한 걸,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갖고 나왔네요. 이 화면 오랜만에 갖고 나왔는데, 과거에 물가가 중요할 때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뭐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오랜만에 갖고 나오는데, 이 CPI 같은 경우는 벌써 나온 거죠. 근데 이 PC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겁니다. 요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예요. 자, 뭐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PC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미국 연준은 PC 물가를 봅니다. PC 물가 중에서도 근원 물가를 주로 봐요. 여기 근원 물가를. 근원 물가라는 거는 이 헤드라인 물가에서 변동성이 심한 음식료하고 뭐 유류, 기름 같은 것들, 요 에너지, 요런 것들을 제외한 물가가 근원 물가입니다. 자, 근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요. 2024년도에 평균 2.75%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조금은 안정된 듯이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자, 여기가 지난달에 2.6%였는데 2.7%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정된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월별 물가의 경우에는 0.1에서 0.2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여기서 만약에 관세를 진짜로 상호 관세를 확 부과하고 그러면요, 이게 조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세 부과한다니까 미국 기업들이 물건을 잔뜩 수입을 해서 창고에 잔뜩 재놨던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거의 다 소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세를 막 세게 부과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 가격에다가 좀 전가를 어느 정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좀 하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파월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파월은 느림보, 파월 멍청이 그러더니 급기야는 지난 주말에는 파월 웬만하면 빨리 사임해. 이런 얘기까지 했죠, 트럼프가. 자, 근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런 얘기 자체가 통하질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관세에도 조금 낮게 이렇게 낮게 나오는 모습이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면 더 세게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때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고용지표를 또 좀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 고용지표는 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분 고용지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비농업 일자리가 좀 줄어들죠. 자, 여기 좀 많이 줄었다가 18만 5천 개에서 14만 7천 개, 5월 달에는 13만 9천 개가 됐습니다. 실업률을 보면요. 자, 작년 평균이 4.03이었어요. 4.03이었는데 이거 4.2 정도로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만약에 관세를 막 이렇게 확 올려버리고 그러면 경기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 이런 것까지 건드려 버린다라면 트럼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물가하고 경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관세를 올리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자, 그 부분은 결국은 뭐 유예를 또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협박은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제 서한을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서한을 몇 프로짜리 서한을 보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거기선 각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 정도 수준의 서한을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단기간의 변동성 요인 정도는 될 수 있겠죠. 단기간에는 뭐 서한을 보내고 관세 세게 이렇게 불러버리면 단기간에 시장을 압박을 하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실행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세게 실행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트럼프발 내지는 어떤 다른 돌발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시장이 또 조정다운 조정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렇죠. 그거는 매수 기회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는 한번 훑어봤고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지금 많이 올랐죠. 보면 아까 우리 일본 증시 보여드렸잖아요. 일본, 대만 증시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도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등한 국가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한 6% 정도? 그 정도 급등한 상황입니다. 뭐 6월 달 들어서만 굉장히 많이 급하게 또 상승했는데요. 자, 여기가 6월 달이죠. 자, 올해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입니다. 자, 가장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럼프 관세나 뭐 이런 거 충격으로 인해 갖고 한번 출렁거린다라면 20선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20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닿는다라면 거기가 단기적으로는 또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수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많이 팝니다. 한 4일 연속 매도했어요. 뭐 2천억, 7천억, 8,900억, 오늘도 6,800억이나 외국인들 매도를 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뭐 이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저는 작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진짜 여차하면 시장을 떠나려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고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만 하더라도요. 여기서 엄청나게 좀 많이 외국인들 매수를 했죠. 자, 이때가 뭐 2,700, 2,800포인트대예요. 자, 그런데 지금 3,100 넘었다가 지금도 3,000 이상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이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현물 시장에서 팔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매수했는데 지금 뭐 한 3,94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요.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그 정도 숫자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화가 좀 났나 봐요. 이날 한 9,100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를 했었는데요. 자, 이 다음 날이요. 수급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자, 23일 날 이날 9,100억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안 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날 오전장에 보면 지금 뭐 종가에는 1,500억 정도 매도로 끝났지만요. 오전장에는 한 6천억 정도 순매수였어요. 6천억 순매수였는데 그거 전달 매도 친 거 이거 막 로스컷 치는 거 미결제 약정이 막 줄어들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6천억 정도 있었으니까 전날 한 9천억 정도 매도 쳤던 거 중에 상당 부분을 손절매를 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장 들어서 다시 매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로스컷해서 급한 물량들은 일단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좀 했죠. 자,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이 매도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아마 좀 더 한번 이렇게 조정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또 매수로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리듯이 가장 바보짓을 냈어요. 자, 근데 올해 들어선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1월 달부터 계산해 보면 가장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작년 1월 달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미국 나스닥이 3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 미국하고는 비교할 게 못 되죠. 아시아 시장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만 증시가 한 5% 정도, 그 정도 지금 24년 1월 달 시작할 때 그때보다요. 대만 증시가 한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한 20% 상승했어요. 20% 상승했는데 중국이 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작년 1월 달부터 기준을 해보면 15% 정도, 중국 수준 정도,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좀 맞지는 않는 거죠. 자, 근데 얼추, 뭐 대만하고는 아직도 10% 이상 차이가 나지만요. 얼추 이 부분을 만회는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올해 많이 올랐다 뿐이지 작년까지 감안을 해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이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못난 짓 했던 거, 이 부분은 지금 된 거고, 지금부터는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나라 살림을 얼마나, 경제를 얼마나 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시장 뭐 마찬가지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뭐 22평선 빨간 선이죠. 그 근처까지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온 상태니까 뭐 22평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수급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그냥 구경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자,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은 40억 매도했으니까 구경한 거죠. 기관이 한 530억 정도 매수한 상황이었는데 별다른 특별한 수급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없었고요. 자, 또 하나 통계치 아까 코스피 시장이 한 15% 정도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작년 1월 달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한 17% 정도 올라왔고요. 작년 1월 달 그때랑 비교해 보면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9% 정도 됩니다. 2024년 1월 달보다는 지수가 9%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어떻게 조금 해석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뭐 일단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구간으로 간다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이 마이너스 9%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빠져도 코스닥은 잘 안 빠지고 뭐 코스피가 좀 이렇게 올라오면 코스닥은 좀 더 올라가고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섹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섹터는 AI 쪽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AI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에서 확고한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 LG CNS인데요. 자, 이거 LG CNS 53,000원에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진 이유가 있는데요. 하는 그 CBDC 플랫폼을 이 LG CNS가 좀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CBDC 플랫폼이 잠정 연기를 했다. 일단은 잠정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뭐 그 부분까지도 연결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이 LG CNS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AI를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소버린 AI죠. 소버린 AI. AI 주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챗GPT나 이런 거 만든 회사, 오픈 AI나 뭐 이런 데서 그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일반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국가나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 챗GPT를 쓰게 되면 일단 오픈 AI의 서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보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든 거,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서비스를 잘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챗GPT보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더 잘 만들어서 우리가 더 잘하게 되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로얄티 더 줘. 내지는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최신 버전을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AI, 국가에서 하는 AI,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소버린 AI를 지금 만든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우리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를 갖고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걸 AI 주권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소버린 AI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LG CNS 같은 경우는 CBDC가 조금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소버린 AI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LG CNS입니다. 자,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이거 투자 과열 종목 6일 동안 걸려 있었죠. 그랬다가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까지 급등했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확 줄었죠. 이게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매물 소화하는 구간, 기술적으로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부분은 이유는 CBDC 때문에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니까 이런 거 조정받는 구간에서요. 한번 잘 노려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거는 중장기로 조금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대형주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조정받는 구간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와이즈넛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와이즈넛도 야인시대에서 좀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이 LLM 모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 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까지는 생성형 AI가 없었습니다. 근데 퓨리오사 AI하고 또 AI 에이전트 관련된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즈넛도 AI 에이전트 사업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푸시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년까지 올해 1월 20일 날 OTC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인데 작년까지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와이즈넛 공모가가 17,000원 정도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곤란하죠. 좀 덜 올랐으면서도 실적이 되는데 어떤 모멘텀까지 보유한 종목들, 이런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그 대표적인 종목은 엔터주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면에 있는 종목은 JYP 엔터인데요. 자, 이 JYP 엔터는 대표 아티스트가 트와이스가 있죠. 트와이스가 7월 11일 날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좀 많이 예정돼 있고요. 중국이 이런 부분들 조금 한한령을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죠.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주가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어요. 자,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포트 정비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향후에도 시장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또 AI하고 관련되는 야인시대에서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